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임광필입니다. 어, 저는 오늘 오후 세션 참 재밌게 봤는데요. 첫 번째 미국 비자, 거주권 하는 거, 시민권 따는 거. 제가 이때 베트남 사업할 때 저희 와이프는 이제 같이 캐나다에 지금 저희 자녀들 데리고 이게 뭐라 그러죠? 조기 유학? 아니 약간 한 2년간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냥 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요거 한번 관심 가져가지고 방법을 뚫어보려는데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두 번째 순천에 공공병원에 계신 선생님은 거기가 바로 저 집에서 차로 한 2분 뛰어가면 10분 거리에 있는데요. 왔다 갔다 해서 많이 본 병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경 없는 의사에는 제가 국경 없는 그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지금 이제 보여드릴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선배, 후배, 저희들은 같이 응급학과 선후배 사이니까요. 선배, 후배 만나서 베트남에서 고생하고 사업 망한 이야기를 소주 한 잔 마신다는 생각하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개업의 선생님들 세미나나 학회처럼 절박하신 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저는 쌀국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쌀국수 말아먹는 이야기를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왜 베트남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냐? 첫 번째는 이제 바구니 호스텔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순천에서 성가로병원에서 응급학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순천에서 뭘 해볼까 하다가 이제 약간 숙박업소죠. 여행자들을 위한 이제 디자인 호스텔인데 이 바구니 호스텔을 운영을 했었고 창업을 했었고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2호점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 한 3군데에서 받았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쪽에서 굉장히 솔깃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회사는 베트남에서 한 20년 넘게 아파트를 짓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왜 베트남에다 이런 숙소를 짓고 싶었냐면 20년 동안 아파트 사업을 합작 투자해서 그러니까 베트남 회사와 자기 회사가 50-50 합작법인으로 아파트를 짓다 보니 20년간 부동산이 엄청나게 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일을 할 게 아니라 자산을 위해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고 거기서 운영을 해서 나중에 엑시트 전략으로 건물을 팔고 나오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건설이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자는 제의가 있어서 저도 베트남에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곳은 여기 호치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북쪽이 하노이고요. 한국 사람들 많이 여행 가는 곳 다낭이 가운데 있고 호치민 남쪽에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사이공이었죠, 사이공.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1978년도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남쪽에 있는 사이공이 자본주의가 몰락하고 사회주의가 나라 전체를 지배를 하면서 남쪽에 있는 땅들을 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다 쉽게 말하면 정리해버리고 100%이 땅을 국유지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는 땅이 법적으로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다 공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 호텔 사업 하려고 알아보니까 외국인도 특히 개인도 베트남을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년간 빌리는 거죠. 빌리고 나서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사용권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알아보니까 베트남에서는 호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해서 버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어서 시세 차익을 받는 거지 운영을 해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저는 이제 계속 전공의 때부터 지금까지 단 1개월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런 사업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쪽 대표님한테 그때 당시에 제가 그쪽 소속에 이제 이사로 돼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안 되겠구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베트남을 그만 가려 하니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의원을 해봐야겠다. 아까 국경 없는 의사의 선생님께서는 보람과 그 사명감으로 사셨는데 저는 돈과 재미를 찾아서 베트남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너무 1년 반 동안 쌓았던 노하우와 인맥이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사업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호치민시입니다. 호치민시고
이쪽이 그 우리나라 치면 4대 문안 가장 중심지, 그리고 여기가 2군, 지금 강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 4군이 있는데 뭐 생lik은 여의도 정도 크기인데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엄청 개발이 돼서 부동산도 많이 뛰고 있는 곳. 이쪽이 7군입니다. 7군이 어느 곳이냐면 약간 분당 생각하시면 되는데 외국인들. 왜냐하면 1군과 4군 이쪽 지역이 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쪽에 외국인들이 신도시고 도로도 깨끗하고 도시 개발 자체를 일본 회사가 개발했기 때문에 도시가 계획도시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쪽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제가 이쪽 근처에 의원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이쪽 이제 제가 개업한 위치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핀란드 외국인 학교, 그다음에 영국계, 미국계, 그다음에 베트남 자체, 그다음에 프랑스계 외국인 학교가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여기 살짝 보면 롯데마트가 보이죠? 롯데마트가 들어올 정도로 이쪽 상권은 굉장히 좋습니다. 베트남 신흥 부자와 외국인들이 몰려 사는 치안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비키즈 클린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나 지었는데 베트남 사적하거나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베트남 어린이들이 유독 좋아하는 그 동물 또는 곤충이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브랜딩을 잡고 건물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왜 베트남에서 하필 소아과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많이들 나오는 편인데요. 일단 인구 구조죠. 이 10대에서 40대가 50%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을 보시면 알겠죠. 2019년에 조사한 건데 2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이상이죠. 그리고 유아용품 시장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70년대, 70년대 하는데 국민소득도 비슷하지만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 70년대랑 비슷하고 그리고 아주 급격하게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자녀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 중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건데 이게 호치민 시내에 있는 실제 약간 중심과 약간 떨어진 곳의 의원입니다. 이제 퐁감이라는 곳인데 퐁감이 이제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그 BS 뭐냐면 박씨,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닥터의 그 준말돼서 이런 그 전공이 너희통은 뭐냐 이비인후과인데요. 이비인후과고 여기서 보면 그 쌈푸과는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고 자기네 전공을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이게 의원입니다. 의원. 실제로 호치민이라는 가장 큰 도시에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의원인데요. 여기 있는 의원들은 낮에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공공의료, 즉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90% 이상이고요. 민간 의료가 책임지는 부분이 한 5%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민간 의료는 대부분 폴리클리닉, 폰감 닭과라고 해서 우리나라 치면 약간 세미 그 병원들 그리고 외국계 병원들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의원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효율성을 위해서 제1아동병원, 제2아동병원, 제3아동병원 식으로 전문병원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병원, 산부인과 전문병원, 아동 전문병원, 암 전문병원식으로 굉장히 크게 전문화되어 있는 병원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의사들이 진료를 합니다. 보통 그때 당시 월급이 한 300불 정도, 한 달에 300불 정도 받고 베트남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데 물론 근무가 저희처럼 빡세진 않습니다. 한 일주일에 외래 진료가 한 3번, 4번 그 정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300불 받고 일을 하느냐? 그 이유는 그 근무를 하고 나서 자기 집에서 진료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하던 그 아주 옛날 선생님들 하던 식으로 자기 집에서 간호사 데리고 놓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처방전을 쓰고 뒤에서 약을 나눠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수입이 보존되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왜냐하면 이제 개원을 할 때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나는 쉽게 말하면 난 서울대병원 외래 교수야 나는 뭐 연대병원 외래 교수야 이런 식으로 간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 근무를 하고 실제 자기의 수익은 이렇게 작은 병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 가정집이죠. 가정집 골목에 보면 클리닉 이 사람 이름이 되어 있고요. 추행과에서 전문과, 산부과에서 산부인과. 이것은 이제 인퍼틸리티 애를 낳고 뭐 싶으신 분들 또는 이게 사실 기억이 잘 나는데 이게 기억 안 나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이제 동네 앞에 의원이죠. 물론 그 잘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들은
대부분 싱가포르계나 대만계, 일본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상가나 또는 그 쇼핑몰 같은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곳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병원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게 전 나름대로 틈새 시장이구나.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병원 개원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이 계획표를 짜고 만들었는데요. 이게 보시면 2019년 5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 달에 개원을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누군가가 가서 이렇게 이 속도로 진행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가능했던 이유가 1년 반 동안 좀 큰 회사의 디렉터라는 명함을 가지고 많은 변호사들을 만나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법인 설립하고 브랜딩하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런 기타 등등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기적적으로 뭐 베트남 좀 아시는 분 알겠지만 굉장히 잘했다 할 정도로 잘했는데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독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의료 사업을 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지 가능합니다. 이게 개인 의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인을 만들려면 이 법인에 돈을 투자하는 투자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서 돈을 보내든 우리가 여기 한국에 있는 투자 법인에 돈을 보내든 개인적으로 돈을 보내든 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일단 베트남 내에서 돈을 받아낼 투자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고요. 이 법인에서 의료법인을 설립을 하는 겁니다. 의료법인을 설립을 하고 물론 다 기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다 맞추고 나서 이 의료법인 내에서 의원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법인 내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의원을 설립하면 이 병원 의원 건물 1층 로비에 리셉션 바로 옆에 약국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의사 선배님들이 했던 방식대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법적인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최소한 몇 제곱미터에 뭐가 있어야 되고 몇 제곱미터에 뭐 대기실 있어야 되고 어떤 검사실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시설들이 다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들을 다 맞춰서 대충 짜보니까 이 정도 공간이 필요하겠더라 해서 아까 봤던 그 건물을 임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없던 좀 깔끔한 시설로 소아 전문으로 해서 인테리어도 마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죠. 이때 소아과를 왜 선택했냐 하시면 이제 일단 뭐 장비가 들어갈 게 없고 돈이 적게 들고 그리고 뭐 응급학과도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 가능하고 그때 2019년도 당시에 베트남이 여러 가지로 붐이 일었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붐이 일었었는데 1년에 4번 있는 시험에 한국 의사분들이 약 100명씩 시험을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의사 면허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베트남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그 보고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을 개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 면허증으로 물론 뭐 아랍이나 뭐 그쪽 사우디나 이쪽은 갈 수가 있긴 하지만 법인에서 소속된 그 직원 소속으로 가서 뭐 서울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영하는 뭐 병원을 운영한다든지 이게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베트남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그때 당시에 시험을 보면 한국에 있는 의사 면허를 인정해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어 시험을 보는데요. 뭐 듣기 평가도 있고 뭐 쓰기 평가도 있는데 한 의학영어 수준의 본과 한 1학년 생리학, 법리학 수준의 시험인데요. 뭐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화장실에서 뭐 똥 싸다가 심심할 때 한 달씩 이렇게 보면 바로 붙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곧 이 시험 제도가 닫힌다는 막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한국 의사분들이 와서 시험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서 제 대학교인 옹광대 후배들의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이 좀 깨졌는데 제가 이걸 했던 이유는 소아과를 했던 이유는 근처에 국제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제학교가 많다는 것은 근처에 그 외국인 그냥 영어 유치원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하고 개업하기 전에 다 이렇게 MOU를 맺어서 그 얘네들이 영어 체험할 수 있게끔 병원에 와서 영어로 뭐 아픈 곳을 말하고 그 의학 뭐 그런 그 병원 놀이처럼 그런 것들 프로그램 만들고 다 MOU를 맺었었고요.
그다음에 국제학교에서 입학을 하려면 그 외국인들은 특히 그 인증이 소화 검진이 가능한 인증되는 곳에서의 그 검사를 해서 통과 자격증이 있어야지 입학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병원에서 그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물밑 작업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손님을 환자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유도했었죠. 그리고 일본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핫한 사업 중 하나가 성장 클리닉입니다. 이 친구의 돈이 이제 늘어나고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스포츠를 잘하려면 왠지 이제 덩치가 좀 커져야 되고 그래서 성장 클리닉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베트남은 백신이 좀 큰 이슈인데 국가에서 커버하는 백신이 굉장히 약합니다. 가짓수도 약하고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백신이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약간 돈 좀 있는 분들은 효과를 믿지를 않습니다. 백신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백신 그 베트남 가보면 백신을 전문으로 접종하는 병원이 있는데 가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은행 같은 건데요. 이 크게 세 줄입니다. 한 줄은 애들 접수하고 애들 노는 곳이고요. 한 줄은 띵동 누르면 은행처럼 번호 받고 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바로 간단한 조사를 하고 바로 뒷칸에 그 박스에 의사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바로 가서 진료를 보고 바로 뒤에 주사를 맞고 다시 놀이터로 와서 15분 정도, 20분 정도 관찰하고 집에 가는데 그런 식으로 쇼핑센터 한 전체를 다 씁니다. 그 쇼핑센터도 지금 잘 나가는 쇼핑센터가 아니라 옛날 1세대 오래된 쇼핑센터 그 가게가 빈 곳 그런 곳에서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신도 괜찮구나 이 나라에서 그리고 일반 외래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컨셉으로 해서 해야겠다. 그리고 성장 클리닉은 당연히 한국 제품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성장 관련 제품, 뭐 성장 관련된 약품, 그리고 여러 체조 같은 관련된 물건들 같은 것도 준의약품들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계획이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제가 12월 30일 날 오픈을 했는데 코로나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그 거리 자체를 다 봉쇄를 해버리더라고요. 한 3주간.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을 했었죠. 계속 희망회로 돌리면서 버틸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접을 것이냐. 근데 원래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도 힘든데 아예 알려지지도 않고 지명도도 없는 병원에서 그 직원 월급을 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준으로 갖춰야 될 인원들이 있습니다. 회계사, 그다음에 그 인사 관련한 직원들, 그다음에 뭐 또 몇몇 수간호사나 그런 간호사들은 또 영어가 가능해야 되고, 물론 의사들은 비용을 만듭니다. 의사가 제가 데리고 있었던 수간호사보다 더 비용이 쌌으니까요, 인건비가.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예 영업도 시작 못하고, 뭐 계속 예비로 또 예비비가 다 이제 깎여 나가다 보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접었죠. 접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 이 아픈 기억을 지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영미 선생님께서 일주일 한 달 전에 근무를 끝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강연을 한번 해달라 해서 예 이제 저는 이제 남 거절을 못하니까 뭐 예 몇 번 했더니 바로 날짜가 잡혔더라고요. 날짜가 잡혔는데 또 공교롭게도 온 가족들이 여름 휴가로 베트남 가자고 그렇게 가족들이 이제 부모님 모시고 한 14명이 가는 여행인데 저는 싫다고 일본 가자고 했더니 무슨 이 시국에 일본 가자고 하면서 베트남 갔다가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뭐 베트남은 진짜 물이라고는 바닷물하고 몸에서 나는 땀밖에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와봤더니 온 천지가 지금 물이어가지고 KTX 타고 올라오는데 뭐 연기되고 오다 보니까 아주 물바다 다 돼 있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섰고 오늘 오후 강연을 들어보니까 오씨 나의 한 5년간의 인생이 다 정리되는 그런 강연이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꼼꼼한 성격은 아닌데 이런 강연을 할 때 좀 완벽을 기하는 편입니다. 이게 펠로우 할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강연을 할 때 좀 예쁘게 만들고 좀 멋있게 만들고 그런 편인데
이분만큼은 처음으로 꼭 반성문 쓴 기분이라서 이쁘게 만들기도 싫고 하기 싫어서 계속 미루다가 올라오는 KTX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계속 하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 강연을 끝으로 이제 이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사실 이거 소아과에서 불러주면 제가 큰돈 받고 가서 해줄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소아과 선생님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코로나 전이니까 한 4, 5년 전인데 이미 몇몇 빠르신 분들은 이런 지금 소아과 사태를 직감을 예견하셨나 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희망이 없다. 베트남에서 소아과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뭐 좀 인맥 통해서 만나셨던 분들이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좀 계셨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태가 이제 돼버렸는데 이게 약간 주는 교훈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찌 보면 이제 응급학과 의사로서 뭔가 예견된 그 후가 실제로 온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처럼 이 리스크라는 것은 뭐 리스크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리스크가 아니죠. 일본 코로나처럼 갑자기 닥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큰 교훈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만약 이 베트남이나 외국에서 특히 베트남에서 한번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딱 세 가지 방법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1년 놀자. 가서 그냥 아파트 얻어놓고 그냥 오후에 골프 치시다 보면 사람들끼리 만나면 무슨 일 오셨어요? 아 그냥 의료사업에 관심이 있어서요 라고 말한 순간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이게 돈이 된 줄 알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오래 사업했던 분들 또는 뭐 의료상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달려듭니다. 또는 인터내셔널 하스피탈에 취직이 가능합니다. 영어만 좀 가능하시면 그 외국계 이제 프랑스계나 베트남에서 큰 병원을 많이 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단지를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그 안에 병원이 들어가야지 부동산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병원을 짓습니다. 예쁘게, 크게. 거기서 영어가 가능한 외국인 의사를 둡니다. 실제로 한국인 의사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파트 한국 사람들 많이 살기 때문이죠. 그런 데서 저희 나라 저희 응급학과 경기 페이의 한 4분의 3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인이 운영한 의원에 취업하면 됩니다. 한국이 몰려있는 곳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물론 의사는 아니죠. 거기 오래 살았던 분이거나 그 시험 볼 때 제 학교 후배를 만나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서 그 친구가 의원에서 하더라고요. 실제 1년 동안 페이닥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그때 원장과 똑같은 생각인데 이쪽에 통증 클리닉이 괜찮습니다. 베트남에. 저 그래서 베트남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걸 저는 큰 그림으로 보고 그 통사 그 레슨까지 들으면서 실제로 응급실에서 많이 연습을 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이 통증 클리닉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알게 된 현지 괜찮은 사람과 공동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의원을 하고 자기는 의료 쪽만 신경 쓰면 되고 그 사업가분은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운영을 하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다 날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이 괜찮냐? 운영하실 거면 영어가 좀 돼야 됩니다. 뭐 베트남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베트남 애들도 모든 계약할 때 영어를 합니다. 그때 영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돈 버는 이민을 원하신다면 아까 뭐 나왔지만 이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까 그 미국 영주권 이야기하시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만렙에 가까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동남아 삶을 사랑하신다면 가셔도 됩니다. 그런 삶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의사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거기 이제 영어 인터내셔널 스쿨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애들을 이제 보내고 거기서 바로 영국계나 미국계로 이렇게 의대 가신 분들도 의대에 보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사신다면 한번 가볼 만합니다. 뭐 안식년처럼 혼자 사신다면 가볍게 1년 쉬어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하스피탈에 이제 근무하시면서 경험치 쌓아도 되고 이게 동남아가 내 생활에 맞나만 한번 가는 거죠. 돈은 애만치 벌면서 물가가 싸니까 조금 뭐 한국에서 남는 돈과 비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험을 즐기신다면 한번 해보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가슴 아픈 추억을 같이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계속 아까 새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영주권 이민권 성공하신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공공병원에서 아주 그냥 성공적인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분 그리고 뭐 저같이 돈과 재미를 따라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과 그 의무감을 이게 사시는
의사 선생님들 보고 참 제 강연이 창피하고 초라하겠구나. 사람들아 빨리 가라. 몇 명만 들어라 하고 했는데 이분들은 계속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안 받아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